모닝 이 거지 같은 차를 꼭 끌고 와야 직성이 풀려! 가난한 티 팍팍 내서 망신당하고 싶어? 지금 여기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쪽팔린 줄 알아라! 쪽팔린 줄 좀! 배를 감싼 채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의 옆엔 작은 모닝 한 대가 서 있었죠. 임신 8개월. 불룩한 배를 보호하려는 듯 몸을 웅크린 채 그녀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를 쓰러뜨린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차 한 대 때문에 임신한 아내를 폭행한 남편. 주변 사람들이 급히 달려왔고 누군가 신고를 했습니다.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죠. CCTV는 그 충격적인 순간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 전달드리겠습니다. 황인자님, 배정욱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2년 차 서연과 준호 부부는 평범한 신혼부부였습니다. 작은 투룸 빌라에서 살았고 준호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했죠. 서연은 임신 8개월째 친정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결혼 초반 준호는 서연에게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서연아, 너랑 있으니 세상이 편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출근 전엔 꼭 이마에 뽀뽀를 해주고 퇴근 후엔 서연이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오곤 했죠.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며 웃었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아기 태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가 될 거야. 그때만 해도 서연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댁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의 가족들은 허영과 과실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시어머니는 늘 명품 가방 이야기, 외제차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만 했습니다. 요즘 강남 아파트 시세 봤어? 우리 친구 아들은 그쪽에 집 샀다던데. 요즘은 투자를 해야 한다니까.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였어요. 서연에게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친정 쪽은 부동산 같은 거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부모 찬스로 집 사던데. 반말에 은근한 무시가 섞인 톤이었죠. 신우이는 남편 사업 자랑에 바빴습니다. 우리 남편 이번에 계약 대박 났거든. 차도 새로 뽑았어. 수입차로 말이야. 시댁 식사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멘트였죠. 신우부는 건물 얘기, 투자 얘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우린 상가 하나 더 알아보는 중이야. 건물주는 해야 노후가 편하잖아. 요즘 월세 받는 재미가 쏠쏠해.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준호를 은근히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죠. 준호야, 넌 회사에서 승진은 언제 하니? 동기들은 다 올라갔다며?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직도 투룸 살아? 요즘 신혼부부들도 다 아파트 사던데. 전세자금 대출은 알아봤어? 형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차는 아직도 그 준중형 타? 나는 벌써 수입차로 바꿨는데. 연식이 좀 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준호의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했죠. 열등감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았어요. 시댁 모임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점점 서연에게 향했어요. 너희 집안이 좀 더 여유로웠으면 우리도 이렇게 쪼들리진 않았을 텐데. 결혼할 때 지참금이라도 있었으면 우리 형편이 나았을 거 아냐. 처음엔 가끔 내뱉는 말이었지만 점점 잦아졌습니다. 서연은 그럴 때마다 참았어요. 우리 행복하면 됐어.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잖아.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죠. 친정 어머니 한미정 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미정인의 밥상이라는 이름의 동네 구석에 있는 소박한 가게였어요. 테이블 5개가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지만 늘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정말 뛰어났거든요. 고등어 조림의 깊은 맛, 정성스러운 반찬들, 깔끔한 청결함까지. 단골 손님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손맛은 정말 따라갈 데가 없어요. 여기 와서 밥 먹으면 집밥 생각 안 나요. 서연은 임신 중이었지만 어머니를 도왔어요.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혼자 힘드시잖아. 나는 괜찮아. 움직이는 게 오히려 몸에 좋대. 배가 불러도 웃으며 일했어요. 준호는 그런 서연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론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론 초라했어요. 왜 우리 집안은 이럴까? 왜 처가는 작은 식당밖에 없을까? 시댁 식구들이 던지는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균열은 조금씩 커져갔어요. 아직은 준호가 선을 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아직은 이혼할 이유가 없었던 때였죠.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무너질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어요. 그 뜻밖의 시작은 한 명의 유튜버였습니다. 어느 평범한 점심시간 미정인의 밥상에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카메라를 든 남성이었죠. 사장님, 촬영해도 될까요? 저 맛집 유튜버인데 이 동네 숨은 맛집을 찾고 있거든요. 한미정 사장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럼요, 얼마든지요. 편하게 촬영하시고 맛있게 드세요. 그 유튜버는 구독자 150만 명을 보유한 대형 채널 운영자였어요. 진짜 맛집만 찾아다닙니다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김태윤 씨였죠. 고등어 조림 정식을 주문한 그는 첫 숟가락을 뜬 순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이건 뭔가 다른데? 카메라에 대고 진지하게 말했죠. 고등어 조림이 이렇게 깊은 맛이 날 수가 있나요? 무 하나하나가 간이 완벽하게 배어 있고 비린내는 전혀 없어요. 이건 진짜 오래 끓인 집 음식이에요. 반찬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맛보더니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이 김치 좀 보세요. 숙성이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시금치 나물, 집에서 직접 무치신 거 맞죠? 참기름 향이 진짜 고소하고요. 콩나물 무침도 아삭아삭한 게 식감이 살아있어요. 식사를 마친 그는 한미정 사장에게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어요. 사장님, 이 집은 진짜 진주 같은 집입니다. 이런 곳은 꼭 세상에 알려야 해요. 정성이 이렇게 느껴지는 집은 정말 드물거든요. 서연은 옆에서 그저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정성껏 만드세요. 그런데 이틀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튜버가 영상을 업로드한 거예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숨은 진주를 찾았습니다. 이 집 고등어 조림은 제 인생 최고입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업로드 3시간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20만, 이틀 만에 50만을 넘어서며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댓글이 3만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당장 가고 싶어요. 진짜 정성 가득한 집밥 같네요. 사장님 복 받으실 거예요. 이런 집이 아직도 있다니 감동이에요. 꼭 가볼게요. 오랜만에 진짜 맛집 영상 보네요. 태윤님 감사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실시간 1위에 올랐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에도 노출됐어요.
구독자 150만 유튜버가 극찬한 숨은 맛집. 어디? 주변 식당 사장님들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저 집은 우리가 도저히 못 이긴다. 정성이 다르니까. 우리는 흉내도 못 내. 그리고 다음 날부터 미정인의 밥상 앞에 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70m가 넘는 줄이었습니다. 개업 후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한미정 사장과 서연은 정신없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유튜브 보고 왔어요. 여기 정말 맛있다고 해서요. 와, 임신하신 분이 도와주시네요. 대단하세요. 사장님 손맛이 정말 대단하시대요. 기대하고 왔습니다. 손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송국 PD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역 맛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하는 PD인데요. 한번 촬영 가능할까요? 정말 좋은 스토리가 될 것 같아서요. 대형 식품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와 협업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요즘 가정 간편식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사장님 레시피면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심지어 밀키트 제작 업체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고등어 조림 레시피로 밀키트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한번 상담 가능할까요? 한미정 사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대체 꿈이니 생신이? 이게 진짜야?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진짜예요. 엄마 음식이 드디어 세상에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정성껏 만드셨는데요. 이 모든 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주인공 가족에게 성공의 싹이 움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시댁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서연은 식당 일을 마치고 급히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준호가 퇴근 후 차를 가지고 오는데 오늘은 준호가 급한 야근에 들어가서 직접 가야 했어요. 택시를 불러야겠다. 서연은 택시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택시가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대기 인원이 15명이라고 표시됐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서연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어떡하지? 시어머니께서 늦으면 또 뭐라고 하실 텐데.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차 가져가. 모닝이지만 그래도 차는 차니까. 비 오는데 택시는 안 되겠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늘 차 이야기, 브랜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엄마, 차 좀 빌릴게. 조심히 다녀올게. 서연은 급히 모닝키를 들고 나왔어요. 이 작은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분기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서연은 한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조심히 운전했어요. 우리 아가, 조금만 참아. 금방 도착할게. 엄마가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 그렇게 서연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그녀가 상상도 못한 악몽이었어요. 비를 뚫고 시댁에 도착한 서연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왔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부부, 그리고 남편의 형 내외까지 모두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죠. 시어머니가 서연을 보더니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늦었네. 비 온다고 연락도 없이?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택시가 안 잡혀서. 그래도 연락은 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시어머니의 말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으며 준호를 찾았어요. 준호는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이미 좋지 않았죠. 시댁 모임은 늘 이랬습니다. 자랑과 과시의 향연이었어요. 신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남편이 나한테 외제 SUV 뽑아줬잖아. 타보니까 정말 좋더라. 역시 독일 차는 달라. 손에는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죠.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사위는 능력자야. 딸이 복받았지. 신우이는 우쭐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남편 사업이 요즘 정말 잘 돼. 계약이 줄줄이 들어오니까 바쁘긴 하지만 행복한 바쁨이지 뭐. 옆에서 형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강남에 분양받은 게 시세가 올랐어요. 벌써 프리미엄이 몇 억 붙었대요. 부동산은 타이밍이죠, 타이밍.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투자는 해야 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돈이 못 버는 세상이니까. 신우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번에 상가 하나 더 계약했어요. 건물주는 해야 노후가 편하니까요. 월세 받는 맛이 정말 쏠쏠해요. 모두가 웃으며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아직도 친정식당 도와?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엄마 혼자 하시기 힘드셔서요. 신우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식당 돕는다고? 그게 직업이 돼? 임신했으면 그냥 집에서 쉬지. 형수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요즘은 다 프랜차이즈잖아. 동네 식당으론 돈 못 벌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재료비까지 생각하면 남는 게 있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서연이 너 좀 더 나은데 취직을 하든지 해야지. 식당 일로는 미래가 없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친정 어머니의 식당을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때 신우부가 준호를 향해 말했어요. 준호 씨는 요즘 회사 어때요? 승진 소식은 아직이에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이 어깨를 툭 쳤어요. 야, 너 동기들 벌써 다 과장 달았다며? 너만 늦는 거 아니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또 끼어들었죠. 아, 맞다. 준호 오빠 차는 아직도 그 준중형 타요? 요즘 그 차 타는 사람 별로 없던데. 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작년에 벌써 수입차로 바꿨는데 연식된 차는 유지비도 만만치 않잖아. 준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 얘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나 이번에 백화점에서 새 가방 하나 샀어. 요즘 나오는 신상이 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더라. 신우이가 환호했어요. 어머 엄마, 그거 나도 찜해둔 건데. 역시 엄마 안목이 최고야. 형수도 가세했습니다. 저도 그 라인 좋아해요. 다음에 저도 하나 사려고요. 준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마음속에서 뭔가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만 이럴까? 왜 형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럴까? 왜 서연은 부잣집 출신이 아닐까?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맴돌았죠. 서연 옆에 앉아 있는 게 창피했습니다. 친정이 식당밖에 없는 아내. 지참금도 없었던 결혼. 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너 오늘 무슨 차 타고 왔어?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어머님, 엄마 차 빌려서 왔습니다. 무슨 차? 모닝입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신우이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모닝? 진짜요? 하, 귀엽네.
형수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요즘도 모닝 있어요? 아, 그래도 경차는 주차하기 편하긴 하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차라도 좀 괜찮은 걸 타고 다녀야지. 우리 체면도 있고. 준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서연은 그런 준호를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괜찮을까? 하지만 이미 준호의 마음속에는 독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그들이 주차장으로 향했을 때 진짜 악몽이 시작될 줄은 서연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모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둘씩 시댁 식구들이 자신들의 차로 향했어요. 신우이 부부는 새로 뽑았다는 외제 SUV에 올라탔습니다. 자기야, 오늘 운전 내가 해. 나 힘들어. 형 내외는 고급 세단에 탑승했어요. 우리 먼저 갈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신우부도 수입차 키를 꺼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먼저 갑니다. 하나같이 반짝이는 외제차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모닝 한 대가 덩그러니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어머, 모닝 귀엽다. 진짜 작네. 신우이가 창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차가 작으니까 주차하긴 편하겠네요? 요즘 경차도 성능 괜찮다던데.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건 100% 조롱이었어요. 형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작아서 기름값은 아끼시겠어요. 요즘 유류비 장난 아니잖아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준호는 옆에 서서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얼굴이 점점 빨개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눈은 이미 뒤집혀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있어서 참았습니다. 네, 먼저 가세요. 겨우 짜낸 목소리였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요. 시댁 식구들은 하나둘씩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를 내며 빠져나가는 고급차들. 그리고 남은 건 작은 모닝과 준호, 서연뿐이었죠. 주차장은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 천장을 두드렸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들어가자. 비도 오고. 그 순간이었어요. 준호가 폭발했습니다. 아! 서연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준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자리에 모닝 끌고 와서 사람 망신 주고 싶어? 진짜 초라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려.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배를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택시가 안 잡혀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안 오면 되잖아. 왜 하필 그 차를 끌고 와? 준호의 눈빛은 완전히 돌아가 있었어요. 형들은 다 외제차 타고 시누이들은 다 새 차인데 우리만 모닝이야? 모닝.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안해. 나도. 너희 집안이 좀 형편이 됐으면 이런 꼴 안 당하지. 준호는 분노로 이성을 잃었어요. 맨날 식당.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깟 동네 식당으로 뭘 하겠다고. 여보, 제발. 서연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서연의 배 쪽을 향해 발로 밀어냈어요. 쿵. 서연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서연은 배를 감싸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아파. 배가. 아기. 주차장 곳곳에 설치된 CCTV가 그 순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임신한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이 여러 각도에서 찍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 차에서 내리던 주민이 상황을 목격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임신한 사람한테. 남성 주민이 달려와 서연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기는 괜찮아요? 다른 주민도 달려왔어요. 빨리 신고해요. 구급차 불러야죠. 누군가 이미 전화기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예요? 임신부가 폭행당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준호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 당황한 준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주민들이 막아섰어요. 당신 물러서요. 경찰 올 때까지 꼼짝 마. 저기 제가. 이게 아니라. 준호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졌어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아내가 넘어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걸 목격한 주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 마세요. 제가 다 봤어요. 당신이 발로 찼잖아요.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내려와 서연을 들것에 옮겼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배가, 아기가 걱정돼요. 서연은 울먹이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경찰차도 도착했어요. 경찰관이 내려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목격자가 설명했어요. 저 남자가 임신한 아내를 발로 찼어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경찰관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본인이 폭행한 겁니까? 아니에요. 미끄러져서. CCTV 확인하면 다 나올 겁니다. 일단 동행하시죠.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경찰차에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배를 감싸며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이 비 오는 밤에 더욱 처연했어요. 그렇게 운명의 밤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차 한 대가 만든 비극. 하지만 이 비극이 서연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신중하게 진찰했습니다. 환자분, 어디 부딪힌 데는 없으세요? 배 쪽을 맞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마치고 차트를 적으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다행히 태아는 큰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임산부 폭행은 태아에게도 큰 위험입니다. 조금만 더 강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는 정말 괜찮은 거죠? 지금은 괜찮지만 경과를 봐야 합니다. 일단 하루 입원하세요. 바로 그때 형사 2명이 응급실에 들어왔어요. 서연 씨 맞으시죠? 강력계 형사 이준수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주차장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보시겠어요? 네. 영상에는 준호가 서연의 배 쪽을 발로 미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임산부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처벌됩니다.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서연은 영상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분명 오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응급실로 들어오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나 환자 시어머니야. 비켜. 형사가 나가서 제지했어요. 지금 피해자 진술 받고 있습니다. 물러나 주세요.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무슨 피해자야?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때릴 리가 없어.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사는 다시 서연에게로 돌아왔어요. 진술 계속하시겠어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댁에서 계속 비교하고 저를 무시하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남편이 점점 변했어요. 저한테 화를 내고 친정을 무시하고 오늘도 차 때문에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스트레스든 열등감이든 아무 이유도 폭력의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서연의 친정 어머니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서연아, 이분이 변호사님이야. 변호사는 서연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임산부 폭행은 중범죄입니다. 피해자께서 원하신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합니다.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예요. 그리고 양육권은 단독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폭력 전가자는 양육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불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사건 기사화도 가능합니다. 명백한 가정폭력 사건이고 임산부 폭행이라 사회적 관심이 높을 겁니다.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준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임시로 풀려났어요. 하지만 그의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회사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들었어? 과장님이 임신한 부인 폭행했대. 진짜? 미쳤네. 어떻게 임신부를 CCTV에 다 찍혔다던데. 뉴스 나올 수도 있대. 동료들은 준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일주일 후 인사팀에서 준호를 불렀습니다. 과장님,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 권고사직을 권유드립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면 회사 명예에도 큰 타격입니다. 조용히 나가주시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그는 퇴사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 아내, 아이 명예.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가 발로 찬 건 아내의 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였던 거죠. 서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우리 다시는 그런 곳으로 안 가.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친정 식당이 곧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할 거라는 거요. 서연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시댁 쪽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난 몇 년간 갭 투자에 빠져 있었어요.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니까. 이건 절대 안 떨어져. 친구들 말만 믿고 여기저기 아파트를 사들였죠. 대출을 최대한 끼고 전세를 끼고 또 대출을 받고 그렇게 세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연 2%대였던 이자가 4%,
5%로 치솟았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던 이자가 700만 원으로 뛰었어요. 이게 말이 돼? 이자만 이렇게 나온다고? 시어머니는 통장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어요. 사모님, 전세금 반환해 주세요. 다음 달 말까지요. 잠깐만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제 돈인데 왜 못 돌려받아요? 계약서에 명시돼 있잖아요. 전세금 2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집도 대출이 꽉 차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어요. 나 좀 도와줘. 급한 돈이 필요해. 하지만 친구들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지금 집 하나 정리하려고 매물 내놓은 상황이야. 결국 시어머니는 급매로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시장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죠. 이럴 수가.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더니 시어머니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다음은 신우부였어요. 신우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소소하게 시작했지만 욕심이 생겼죠. 사업은 확장해야 돼. 크게 키워야 한다고. 직원을 6명이나 뽑고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옮겼어요. SNS 광고에 매달 1,000만 원씩 쏟아부었습니다. 마케팅이 생명이야. 돈 써야 벌어. 하지만 매출은 생각만큼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자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 불만이 터졌어요. 배송이 왜 이렇게 늦어요? 한 달째 안 와요. 환불 요청했는데 연락도 없어요. 사기 아니에요? 악성 리뷰가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별점이 5점 만점에 1.8까지 떨어졌죠. 아, 이거 망했다. 신우부는 직원들 월급도 못 줬습니다. 결국 쇼핑몰은 폐업 수순을 밟았어요. 그리고 리스로 끌고 다니던 수입차도 압류당했습니다. 차까지 가져가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리스 회사는 냉정했어요. 연체 3개월입니다. 규정대로 회수합니다. 눈앞에서 차가 견인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신우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우이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투자를 했어요. 형님, 이거 대박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넣었어요. 수익률이 월 10%라고? 정말? 진짜예요. 빨리 하세요. 신우이 남편은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 자금까지 끌어모은 돈이었어요. 처음 2달은 정말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내가 뭐라고 했어? 신우이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죠. 하지만 3번째 달 연락이 끊겼어요. 여보세요? 김 대리님?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뉴스를 봤어요. 다단계 투자 사기 업체 적발, 피해액 100억 원대. 신우이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5천만 원은 한순간에 증발했어요. 신우이는 울면서 금융범죄 피해자 센터로 찾아갔습니다. 제발 돈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신우이 부부는 그날 집에 돌아와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준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폭행 전과자가 됐고 직장에서도 쫓겨났어요. 월세는 석 달째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매일 전화를 걸어왔죠.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보험료도 카드값도 연체됐어요. 카드는 정지됐고 신용등급은 바닥을 쳤습니다. 대출 연체되셨습니다. 즉시 상환 바랍니다. 독촉 문자가 하루에 수십 통씩 왔어요. 준호는 원룸 고시텔로 쫓겨났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핸드폰을 보며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죠. 시댁 식구들은 하나둘씩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창피해서 집에만 틀어박혔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명품 가방을 중고로 팔아야 했습니다. 신우이는 남편과 매일 싸웠어요. 당신이 그 돈 넣어서 이렇게 됐잖아. 내가 알고 그랬어? 나도 당한 거라고. 신우부는 친정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허영으로 가득했던 시댁은 도미노처럼 무너졌어요. 한때 자랑하던 외제차도, 건물도, 투자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죠.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작은 식당은 그 시간 동안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출산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고 이름은 지우라고 지었어요. 그 사이 미정인의 밥상은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유튜버 영상의 인기는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소문이 더 퍼져서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로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데요. 정성으로 만든 한 끼의 힘이라는 특집으로 촬영하고 싶습니다. 한미정 사장과 서연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진짜 정성이 느껴지는 집이네요. 딸이 임신 중에도 도왔다니 눈물 나요. 이런 식당이 성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대형 식품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밀키트 사업 본격적으로 진행하시죠. 저희가 OEM 계약 지원하겠습니다. 한미정 사장과 서연은 사업을 결심했어요. 엄마 해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둘은 공동대표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한미정밥상 주식회사였어요. 대형 식품 공장과 OEM 계약을 맺었고 레시피를 표준화했습니다. 고등어 조림, 제육볶음, 된장찌개까지 한미정 사장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한 밀키트였어요. 유통사 심의도 통과했습니다. 맛, 품질, 위생 모두 최상급입니다. 바로 입점 가능합니다. 온라인몰에 제품을 올리자 매출이 터졌어요. 첫날 1000개, 일주일 만에 10,000개가 팔렸습니다. 엄마, 대박이에요. 주문이 계속 들어와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한 거 맞니? 한미정 사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석 달 후 매출은 월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편의점 체인과도 계약을 맺었어요. 전국 8,000개 점포에 입점하게 된 거죠. 엄마, 이제 본사가 필요해요. 직원도 뽑아야 하고요. 서연의 말에 한미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구나.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회사가 되는 거네. 투자 유치도 성공했어요. 벤처 캐피탈에서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서연과 한미정 사장은 결단을 내렸어요. 엄마, 건물 하나 사요. 우리 본사로 쓸 수 있는 곳으로요. 그래, 이제 우리도 건물주가 되는 거야. 그렇게 그들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1층은 플래그십 스토어, 2층은 사무실, 3층은 연구소로 꾸몄어요. 건물 입구에는 큰 간판이 걸렸습니다. 한미정밥상 본사. 한때 작은 식당에서 일하던 모녀가 이제 건물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초라한 차림에 명품 가방도 없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사무실에서 시어머니를 맞이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1층 매장 옆에 작은 가게 하나 있던데 월세 좀 깎아줄 수 있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원칙대로만 합니다. 월세 깎아드릴 수 없어요. 서연아, 제발.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잖니? 어머님도 저희 형편이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그때는 몰라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엔 시누이가 찾아왔어요. 언니, 우리 남편이 새로 작은 사업 시작하려는데 여기 입점 가능할까? 서연의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심사 기준 미달입니다. 사업 계획서와 자본금이 부족하네요. 그게 사정이 있어서 좀 봐줄 수 없어?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공정한 심사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누이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가 찾아왔어요. 접근 금지 명령이 풀린 후였습니다. 서연은 1층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어요. 준호는 완전히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낡았어요. 서연아.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일어나세요. 아이 얼굴이라도 보게 해줘. 제발. 한 번만. 준호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서연은 옆에 있던 유모차를 가리켰습니다. 지우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맞죠? 이제 가세요. 서연아. 우리 다시. 서연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가정은 당신이 버렸어요. 당신이 제 배를 걷어찬 그 순간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서연은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 이제 2번 다시 폭력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제 아이도 그런 환경에서 키우지 않을 거예요. 서연아. 지우는 사랑받으며 자랄 거예요. 엄마랑 외할머니가 지켜줄 거고요. 서연은 유모차를 밀며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거예요. 준호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햇빛 가득한 밖으로 나갔죠. 그녀의 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년 후 한미정밥상 본사 오픈식이 열렸습니다. 건물 앞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한미정밥상 본사 그랜드 오픈. 오전 10시 한 대의 고급 SUV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외제 차량이었어요. 운전석에서 서연이 내렸습니다. 우아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대표님, 이쪽 좀 봐주세요. 한미정밥상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서 이제 전국 80개 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으신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만든 결과죠. 저희 어머니의 정성, 그리고 제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당당한 모습이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해외 진출도 준비 중입니다. K푸드의 힘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서연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는 한미정 사장이 지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서연이 내가 더 고생했지. 우리 지우도 엄마 멋진 모습 봤어? 지우는 엄마를 보며 방긋 웃었어요. 바로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특집 보도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 전국구 기업으로 성장한 한미정밥상의 감동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화면에는 서연과 한미정 사장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자막. 그러나 이 성공 뒤에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앵커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1년 전 한미정밥상 대표 서연 씨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화면에 주차장 CCTV 화면이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어요. 가해자 김준호 씨는 임산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2년과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집 거실,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서연의 성공 스토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어요. 저게 우리가 무시했던 그 식당이야?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80개 체인이라고? 건물까지 샀다고? 형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네. 신우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TV 속 서연은 너무나 당당하고 빛나 보였어요. 한때 자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며느리가 다음 날 한미정밥상 본사 건물 앞 간판 교체식이 열렸습니다. 서연과 한미정 사장이 함께 끈을 당겼어요. 천이 벗겨지며 새로운 간판이 드러났습니다. 한미정밥상. 크고 당당한 글씨였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미정 사장이 지우를 안고 서연 옆에 섰어요. 서연아, 내 엄마. 이제 너는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사람이 됐어. 한미정 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왔니? 서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의 정성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모녀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지우도 그 사이에서 방긋 웃었어요.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래로 보이는 거리의 불빛들. 한때는 초라하다고 무시받았던 모닝을 타고 이 길을 달렸었죠. 그 차 때문에 폭행을 당했고 모든 것이 무너졌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타고 온 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그릇이 만드는 거예요. 작은 차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무너졌습니다. 허영과 비교로 가득했던 그들의 삶은 결국 공허함만 남겼죠. 하지만 작은 가게를 묵묵히 지키던 마음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한 그릇의 밥에 담긴 정성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책상 위 액자를 바라봤어요. 지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보여줄게. 당당하게 사는 게 뭔지, 정성껏 사는 게 뭔지.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제 그녀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모닝에서 시작된 악몽은 거대한 꿈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리고 그 꿈은 지금도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건물 옥상의 한미정밥상 간판이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길만 보였으니까요. 당당하게, 빛나게, 아름답게. 그렇게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시댁 식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진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투룸 전세로 이사를 했어요. 한때 자랑하던 아파트 세 채는 모두 손을 떠났습니다. 금매로 내놓았지만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았고 결국 은행에 넘어갔죠. 이럴 줄 알았으면 시어머니는 빈 거실에 앉아 한숨만 쉬었어요. 명품 가방도 다 팔았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넘겼죠. 이게 500만 원짜리였는데 100만 원밖에 안 받네.
그렇게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모임도 나가지 않았어요. 얼굴을 못 들겠어. 다들 내가 얼마나 자랑했는데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공장에 취직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 나이에 다시 회사를 다니게 될 줄이야. 허리가 아파도 참아야 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전세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시누이네는 더 심각했습니다. 남편이 날린 5천만 원 때문에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 내가 알고 그랬어? 나도 당한 거라니까. 결국 둘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시누이는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잠깐만 있을게. 형편 될 때까지만. 하지만 친정 형편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어서 오세요.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손으로 이제 물건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우부는 쇼핑몰 폐업 후 빚에 쫓기고 있었어요. 직원 월급, 임대료, 마케팅 비용, 밀린 게 너무 많았습니다.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신우부도 친정으로 들어갔지만 친정 부모님도 힘들어했어요. 우리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니? 신우부는 보험 설계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 달도 계약 하나 못 땄어. 기본급도 없는 일이라 수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집이었어요. 좁은 투룸에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한때 넓은 거실에서 명품 이야기, 차 이야기를 하던 그들. 이제는 좁은 방에서 침묵만 흐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정말 대단하게 됐더라. TV에서 한미정밥상 광고가 흘러나왔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제품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그렇게 무시했는데. 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식당이라고, 동네 가게라고, 우리가 얼마나 깔봤는데. 신우부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정성이 진짜였던 거야.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 했지.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못했어. 그때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준호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연락도 끊은 상태였어요.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었는데 공사장에서 일한대요. 일용직으로.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한때는 중견기업 과장이었던 아들. 이제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모두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난 척했던 거야. 남들이랑 비교만 하고 정작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얼굴을 볼 수가 없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들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밤이 깊어갔습니다. 좁은 방에 모여 앉은 시댁 식구들. 한때 넓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명품을 자랑하던 그들. 이제는 좁은 방에서 후회만 되새기고 있었어요. TV에서는 계속 한미정밥상 광고가 나왔습니다. 정성을 담아 만듭니다. 한미정밥상. 서연의 밝은 미소가 화면을 채웠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며느리, 그들이 조롱했던 작은 식당, 그것이 이제 전국을 밝히는 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어요.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진심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한미정밥상 본사 건물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그 건물. 한때 자신의 며느리였던 여자가 이룬 성공.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